자, 이제 2016 수능 완성 표본 평균의 분포 통계적 추정 단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 자, 우리가 알려진 말을 쓰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못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알려져 있고, 요거는 5분산을 갖다가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이 지금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12고 5분산이 16인데 요거를 8로 나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이다. 기본적인 공식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35분인데 이 모집단이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로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놈의 평균을 묻거나 이놈의 분산을 묻거나 이놈의 표준 편차를 물을 때는 좀 전처럼 알려진 사실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눠주라고 배웠고, 이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런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런 걸 질문하면 그때는 사실은 나는 모집단 전체 집단의 평균 분산 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거야. 이 공식으로 구할 거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모집단이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거에 대한 확률을 묻자, 이렇게 확률을 물으면 이때는 이 X바의 원론적인 의미, 그걸 갖다가 집중해서 요거를 X바의 의미가 이거였잖아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가서 XN까지 N개의 표본을 뽑은 다음에 그걸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다. 요거를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요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그러하고, 이게 만약에 연속확률 변수라서 정규분포가 되면 그때는 이거를 정규분포로 표준화시켜서 푸는 거고 그런 거야.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요 놈으로 대체해서 이 표에서 직접적으로 관심 가지는 게 유고 유의해. 이런 것들은 공식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직접 관심 가지는 거고. 이산확률 변수에서 기억을 해. 자, 문제에서 물었냐면요, X바가 3일 때 값은, 요거는 직접 관심 가지는 거야. 확률 물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2라는 말은 첫 번째 거 뽑고, 이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여기는 요 전체 집단에 들어있는 요 확률 변수가 X1, X2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이야.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거니까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나누기 2한 게 이놈이 X바의 정체이니까 요 X바 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투입을 시켜. 2분의 X1 더하기 X2, 요 값이 3. 자, 그러면 요거는 X1 더하기 X2가 6이 될 요건데, 이때 X1, X2는 요 숫자들 중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고, 뽑은 걸 다시 넣고 뽑다 보니까 중복이 허용되고요. 일단 독립시행입니다. 자, 그래서 X1, X2가 이 숫자들 중에 나오는 거니까 두 개 더해서 6 되는 경우는, 자, 두 개 더해서 6이 되는 경우, 표본의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그지? 2하고 4가 있고요. 4하고 2, 그 다음에 3, 3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보는 바와 같이 2, 4일 때랑 4, 2일 때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돼요. 근데 이 각각의 확률은 독립이니까 그냥 각각 발생할 확률을 곱하기만 하면 되고요. X1이 2고 X2가 4일 때 확률은 요거하고 요걸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24분의 1이고, 얘도 그럼 똑같이 24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요 놈을 두 번 곱하라는 거예요. 64분의 9가 된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해내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거예요. 요거는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요. 35번의 답은 3번 나옵니다. 산수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6번을 또 볼게요. 36번.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다. 이때 여기는 요놈, 자, 보니까 4배의 2의 X바 더하기 3, 요 값이 11이다. 이 말은 2의 X바, 요 값이 2가 된다, 이 소리고, 요 놈은 사실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니까 이게 2다라는 이런 사실을 주는 거고, 구하라는 거 이거죠. 4배의 V의 X바 더하기 3, 이 값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너는 오히려 그러면 전체 집단의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공식으로 처리할 거니까 4배가 아니고 16배. 이거 더하기 3은 뭐야? 멍청아. 자, 분산은 이 뒤에 더하기 3에는 영향 안 받고요. 여기는 요놈의 제곱배 된다고 배웠으니까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밤을 새가지고
지금 정신이 조금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놈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12로 통분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먼저 A 더하기 B는 확률의 중함이 1이다고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12분의 3이었으니까 이놈은 12분의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값 주어져 있으니까 합니다. 아래 위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1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2A 더하기 3B. 요게 기대값 2가 나와야 된다. 이거에. 자, 그래서 2A 더하기 3B가 요게 12분의 1이니까 그냥. 자, 요거 12분의 24. 12분의 그러면 23 나와요. 자, 2A 플러스 3B가 2A 플러스 3B가 12분의 23.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2배 할까요? 2배? 2배? 아, 그냥 3배 합시다. 3배 하니까 요거는 27 돼요. 자, 빼내리면 바로 A가 나와요. A는 12분의 4, 3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럼 3B는 12분의 23에서 여기다가 3분의 2니까 3분의 2는요, 이거는 12로 통분하면 12분의 8 나오잖아요. 여기서 12분의 8을 빼면 12분의 15 나오나요? 자, 그럼 B는 얼마예요? 3분의 1, 그럼 12분의 5가 된다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A 찾고 B 찾았어요. 이렇게. 자, 이거 12로 그냥 통분했을게요. 12분의 4. 얘는 12분의 5가 된다. 자,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 평균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전체 분산 구하기 위해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먼저 제곱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x 제곱 써보자. 1이고 4고 9. 저 주황색의 평균 값이다. 12분의 자, 1 더하기 2 16 45 마이너스 평균은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니까 12분의 48 이렇게 쓰지 마.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12분의 요거 19에다가 45 더하기 19 64 맞죠? 64에서 48을 빼라. 그러니까 16 나오나요?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자, 그러면 이거는 3분의 4가 나왔어요. 자, 이제 Vx반은 요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 어디 갔노? 표본의 크기 8로 나눠준 거니까 3분의 4를 8로 나눈다는 건 8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이니까 요거 요게 지금 누구냐? 요거잖아요. 거기에다가 16배를 하라 이 소리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곱해주면 답은 3분의 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36분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36분의 3번. 산수 계산을 갖다가 묻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36번 해갖고 넘겨서 이제 37번부터 표본 평균의 분포 가봅니다. 오평균이 4고 오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판에서 자, 전체 일단이 이게 4고 2의 제곱을 따르는 크기가 16인 16개를 보면서 이걸 평균 낸 게 바로 x바라고 했고요. 요 놈은 정규분포 따르기를 얘랑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가 2를 여기 루트 씌운 걸로 나눈다 라고 알려져 있다. 2분의 1이지 그냥. 자, 이런 상황에서 이 x바를 표준화시킬 때는 요 밑에 걸로 표준화시키면 된다. 이게 끝이야. 개념이 그지? z로 써버리고 3에서 4를 빼면 마 1을 얘로 나눈다라는 뒤집어서 곱하는 거니까 마 2 되죠. 자, 5에서 4 빼면 1이고 1을 얘로 나누면 2 되지. 빼기 2에서 2까지. 자, 빼기 2에서 2까지는 0에서 2까지. 요거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2배. 자, 결국은 답은 4번 0.9544.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37번이었어요.
4번. 자, 38번을 또 가봅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되 m의 요게 제곱. 자, 추출한 크기 n, 요 n개 뽑은 놈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르는데 요 놈은 평균은 얘랑 똑같고 표준 편차는 6을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앞에 있는 x는 위에 걸로 뒤에 있는 x는 밑에 걸로 표준화시키면 된다. 이게 끝이니까 자, z가 24에서 m을 빼고 6으로 나눈 거고요. 더하기 z는 요거는 24에서 m을 빼고 요걸로 나눈 건데 요걸로 나눈단 말은 요거 뒤집어서 곱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 더한 게 1인데 자, 이제 이거 많이 경험을 해봐서 할 거 아닙니까? 자, 잘 봐요. 이거 네모라고 하면 네모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 네모가 여기다 치면 이거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세모라고 할게. 세모. 요거를 세모라고 할게. 이것도 세모보다 크거나 같아잖아. 그러면 이 세모는 반드시 이놈의 대칭점인 여기 있어야 이놈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에다가 요거는 요놈 떼다가 여기다가 딱 씌우면 붙이면 1이 될 거야. 따라서 이거 두 개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은 언제나 빵이 된다. 언제나 빵.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거 두 개의 합이 언제나 빵인데 요거 두 개 더할 때 6분의 24-m을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1이 되잖아요. 이게 빵 된다는 소리인데 얘는 절대 빵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빵이어야 되지. m이 2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이 24라는 걸 이렇게 찾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조건 요거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n 찾으라는 거겠지. 요거는 이제 봤으니까 살짝 지워볼게. 자, 앞에 거는 위에 거로 표준화 시키면 되니까. 자, z는 30에서 24 빼면 6이고 6을 6으로 넣으면 1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z로 써버리고 22에서 요거 빼면 마2를 요거 뒤집어서 곱한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3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n. 요거를 또 더했더니만 1이 된다. 아까 우리가 한번 경험해서 봤으니까 바로 가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놈은 빵이 돼야 된다. 따라서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n 요 값은 빵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루트 n은 3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n은 9가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같은 방향에 있더니 요거 두 개 더해서 언제나 빵 돼야 돼. 빵. 자, 그래서 요와 같이 n이 9라는 걸 찾았습니다. m은 24고 n은 9였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33이 됩니다. 33.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39번 문제 갑니다.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토마토 한 개의 무게 나오면 요거는 전체 입단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다르는데 토마토 n개 중에 수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자, 이 x바는 m에 실제로 5를 뽑은 개수가 n개면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표준 편차가 이렇게 바뀐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지?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요 놈을 처리를 해보라 이 소리인데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m 요것이 1. 자, 요거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어서 해야 돼? 요 놈에서 요 놈을 뺐으니까 여기는 요 놈. 요 놈으로 양변을 나눠야 여기가 z로 변할 거야. 그러면 요 왼쪽은 요거는 요걸로 나눴다라고 상상만 해. z로 바뀐 거야. 요거는 1을 이걸로 나눈다는 거랑 요거 뒤집어서 곱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놈이 0.95 이상이다. 부등식이 나왔네. 부등식은 항상 등호일 때를 먼저 상상하시는 거야. 등호일 때를. 자,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중간에 0이고 이놈에서 이놈 사이가 정확하게 0.95가 되는 순간부터 찾아. 1.96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가 1.96, 여기는 마이너스 1.96인데 그렇다면 요 네모라는 놈이 어디 있어야
그 사이 면적은 이거보다 커지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커지겠느냐. 그러니까 네모가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 5분의 루트 n이라는 것은 1.96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죠. 자, 루트 n이라는 것이 1.96에다가 5를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9.8이 나옵니다. 9.8. 자, 이거는 뭐 할 수 없어요. 9.8의 양변을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n은 요 계산은 네가 해라. 제곱하면 96.04가 나온답니다. 따라서 n은 최소값이 97이 돼야 된다 이 소리고요. 산수 계산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번 가봅니다. 40번 문제 자체가 이번에 수능 완성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지. 뭐 이거는 수능 완성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통계가 사실은 어렵게 내기가 힘들잖아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캔 전체 리터를 말해요. 요거를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 8이라고 하고 3캔, 요거를 4캔씩 뽑았다. 요 4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150이랑 갖고 평균을 8을 여기다 루트 씌운 2로 나누게 된다. 자, 여기 4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4캔의 음료수를 담아 상자의 무게가 이 밑줄 끈 거 있잖아요. 자, 사실은 요 말이 뭔 말인지를 잘 해석을 못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자, 요 4개 뽑은 놈이 x1, x2, x3, x4인데 이거를 4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거든? 표본 평균인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만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4캔 음료수의 무게 요거는요,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분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4캔의 음료수의 무게의 총합이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것이 지금 592 이상 632 이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게 592 이상 632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x바에 대한 분포만 알고 있으니까 요거 양변을 재빨리 4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요. 자, 따라서 요 놈은 중간에는 이제 드디어 x바가 되는 거고 이런 4, 1, 4, 4, 4, 16, 4, 8, 32 이런 4, 1, 4, 4, 5, 20, 4, 8, 3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표준화를 시킵시다. 148에서 일단 마이 예로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Z로 쓰고 요거에서 보면 8 요걸로 넣으면 2 됩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게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 사이 면적 여기 면적을 구하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 지금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라 이 소리니까 87로 끝나는 거 찾으시면 되죠. 87 2번 요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668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자, 40번 문제 요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원본은 뭐 사실은 수능에서 처음 출제된 거는 이제 뭐 엘리베이터, 그지? 엘리베이터에서 뭐 몇 킬로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발생한다.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이 문제의 거의 원본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평균의 추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41번부터입니다. 자, 이제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 했습니다. 일단 실내 구간 식은 쓸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실내 구간의 전체인데 여기 이제 이 K 자리에는 95%, 99%에 해당되는 실내 개수를 넣는 자리고 일단 요 놈을 A라고 넣고 요 놈을 B라고 놨을 때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A하고 B를 더해서 절반 낸 게 바로 X바의 정체. 실제로 요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내면 X바 나오잖아. 근데 이놈의 의미가 뭐냐? 이런 구간에서 정중앙 구간 중점에 X바가 있고 요 간격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요 간격이. 그래서 이 끝점은 X바 더하기 K배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되고
여기는 이놈은 x바 마이너스 kb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되니까 자, 요 식의 정체는 구간의 정중앙에 언제나 x바가 위치한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로 요거에서 이거 뺀 놈을 우리는 실내 공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공식 외워야 된다 이거죠. 실제로 요거는 요거에서 이거 빼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이 떠올라야 될 순간은 언제다? k 시그마 n 요런 따위의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요 2번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 k는 실내 개수는 몇 프로 실내 구간이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몇 퍼센트냐 이런 질문 받았을 때도 사실은 k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요 정도가 실내 구간에 대한 개념, 필요한 개념 전부예요. 이거 갖고 그냥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봤으니까 쭉 읽어보니까 요건 대놓고 봐라. 실내 구간의 길이 묻잖아. 요거는 공식이다. 2 곱하기 95% 실내 구간 1.962K다. 시그마는 18 나누기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9죠. 그래서 결국은 구하라는 게 뭐냐면 요거 계산하라는 거네. 요거 2니까 1.96에다가 4 곱한 거 요거죠. 7.84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42번 갑니다. 자, 어느 빵집에서 판매하는 베이글 한 개의 무게는 전체 집단이죠. 전기요법 m의 10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 중에서 n개를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y일 때 목평균 m에 대한 실내 구간 9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n하고 xbar을 구하라. 항상 이 구간 나오면 두 가지를 또 우리가 했고 그 두 가지를 구해놓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는 게 유리해. 구하라는 걸 다이렉트로 접근하지 말고요. 그 두 개를 아까 구하라는 거 있었잖아. 그걸 구해놓고 그거 가지고 질문한 내용을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 어디 정리가 잘 돼. 자,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요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 바로 x바라 했잖아. 115.92 하고 108.08 두 개를 더해버리면 0, 0 이거는 이럴로 가고 이거잖아요. 아, 잠깐만 맞나? 자, 이거니까 결국은 x바는 요놈의 절반이니까요 112다라는 걸 찾았고, 자, 이번에는 요놈에서 있는 뺀게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요. 자, 빼보면 4가 되고 8 7.84가 나옵니다. 7.84라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95% 실내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1.96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보니까 12구간 몇 개를 뽑았다 했냐면 모르죠. 그걸 구하라는 거죠. 지금 루트 n입니다. 자, 이걸 풀어가지고 n을 찾으라 이 소리네. 보니까 자, 요거를 일단 보이는 걸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누면요 2, 3은 6 2, 9, 18 3.9 보이네. 1.96에 2배가 3.9니까 여기까지 약분하면 2 되네. 따라서 루트 n이라는 것이 2분의 15가 됐고요. n은 25다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구하라는 게 요거하고 요걸 더하시오. 그럼 13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4번이죠. 자, 이제 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3번.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오이 한 개, 자, 한 개 이야기가 나오면 전체 집단.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가 5래요. 자, 이거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 이 농장에서 수확한 오이 중에 n개를 추출하여 평균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A, B래요. 그래서 B에서 A를 뺀 신뢰 구간의 길이 요거는 2 곱하기 99%는 2.58 시그마 5 나누기 루트 n인데 n을 몇 개 뽑아도 안 나와있죠. 자, 이랬더니만 얘가 요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이것도 뭐 써보니까 진짜 너무 기초적인 문제다, 그지? 물론 산수 계산이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네. 자, 그러면 루트 n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두 개 자리를 그냥 바꾸면 되니까, 그지? 2.58 곱하기 5
5 44는 5, 25 이거네 12.9 12.9 이렇게 나왔어요. 루트 n이 12.9 이상이다. 12.9를 그냥 완전 제곱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산은 네가 해라. 뭐 완전 제곱하면 166.41이 나온답니다. 따라서 n은 최소값이 얼마냐면 최소값 167일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산수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하세요. 자, 이제 수능 완성의 마지막 문제네요. 44번.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평균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우포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해 n이 36이래요. 표본 평균 99% 신뢰 구간을 구하면 요건데 여기 A에서 B, 요게 99% 신뢰 구간이래요.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다시 C에서 D 갑니다. 아, 그러니까 C에서 D 요거는 95% 신뢰 구간이래요. 뽑는 거는 n개 몇 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지?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이놈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그러니까 b-a는 99%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요. b-a 자리는 2 곱하기 99니까요 99%는 2.58 집어넣으라고 되어있고, 시그마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고, 루트에는 여기다가 루트 심으니까 6이겠죠. 요게 바로 요 놈의 전체. 이놈은 4.3에 이번에는 D 빼기지. 요거는 95% 신뢰 구간 뽑는 것도 n개요. 자, 요거에서 요거 뺀 거는 자 갑니다. 2 곱하기 1.96이고 시그마는 똑같고 루트에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자, 요걸 처리하는 거니까 시그마도 날라가고요. 2 날라가고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처리하라 이 소리네. 자, 이제 뭐 다른 건 없죠? 자, 정리해보면 6분의 2.58 이것이 루트 n분의 4.3 곱하기 1.96. 자, 요거죠.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4.3 맞죠? 자, 그럼 대각선 길이 곱해서 놓으니까 2.58 루트 n은 자, 이거는 6 곱하기 4.3 곱하기 1.96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2.58을 밑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네. 이거 0.4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또 약분이 다 되면서 10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19.6 됩니다. 루트 n이 19.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선생님, 그래서 이제 1.96의 완전 제곱이라든지 이런 거, 2.58의 완전 제곱 이런 거 좀 외워놓는 것도 괜찮다 했잖아요. 계산 여러분들이 마무리합니다. 요거 제곱하면요 384. 블라블라 나옵니다. 384. 블라블라. 자, 따라서 n의 최소값은 385.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최종적인 답은 38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 마무리 해봤는데, 통계는 사실은 오히려 뒷부분 통계적 추정 이런 거는 말만 안 헷갈리면 되고, 사실은 어려운 파트는 이항분포에서 시그마 연산을 갖다가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항분포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게 이항분포가 아니고 참 이산항률 변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표를 갖다가 구성을 할 때 밑에 있는 확률을 대단히 어렵게 구하는 문제들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연산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는 그래프 특징, 대칭성을 이용한 고난이도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오히려 공식이라든지 말뜻만 왜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정확한 공식들에 입각해서 산수 계산만 잘 하면 되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도 문제는 이산학열 연수의 그 어려운 내용들,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정규분포 특징, 정규분포의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프 특징, 고난이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산수 계산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 자, 포인트를 다 짚어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